특강 3강 종합위험 보장 과수 시작하겠습니다. 과수는 여러분들 기본 과정에서 공부하셨듯이 포복자와 그리고 기타 과수로 나누어서 진행할게요. 파이널 특강에서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새로운 내용을 배운다거나 또는 기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끝내셨어야 하는 내용을 설명해 드리는 그런 강의가 아니에요. 핵심 내용을 정리를 하는데 그 핵심 내용을 문제풀이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 개인적으로 실제 시험에서 답안지 작성을 어떻게 할까 채점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하고요. 네. 자, 2023년도에 변경된 내용이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파이널 특강의 목적이겠죠. 먼저 포복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예요. 종합위험 보장 매실 품목에 가입한 매실 여러분들 매실 하면은 일단 떠올리셔야 되는 거 비대 추정 지수 그리고 과중 조사할 때 대추 매실 살구 오미자는 주당 착과량 즉 한 주 표본주를 전부 수확해서 표본 주당 착과량을 계산한다. 즉 개당 과중 조사가 아니다. 떠올리셔야 되겠죠. 또 절반 조사가 가능하다도 있습니다. 과서원에 가입한 과서원에 관한 내용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포복자를 한다면서 갑자기 매실이네요. 이건 인수제한 목적물에 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기출문제를 응용한 거고요. 우리 1과목과 2과목 해당되는 내용 이거 말고는 포복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봤더니 매실 200주를 재배한대요. A씨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며 나무특약에도 가입했대요. 나무특약. 그런데 조사를 했더니 실제 결과 주수는 200주가 아니라 180주로 확인됐대요. 줄었네요. 20주가 줄었어요. 뭐 사유는 안 나와 있지만 어쨌든 최종 실제 결과 주수가 줄은 거예요. 네. 이중 보험 기간 내 집중호우로 60주, 병충해로 40주가 고사했대요. 고사. 자, 이런 조건이 주어지고 내용이 주어지고 첫 번째 문제 나무손해보장보험 가입 금액을 산출하시오. 이거 다 나무손해보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질문이에요. 나무손해보장 보험 가입 금액의 감액 여부와 그 이유를 쓰고 감액 후 보험 가입 금액을 산출하시오. 적종에만 감액 있는 줄 알았는데 네. 그다음에 3번 봤더니 A씨가 수령할 수 있는 나무특약의 보험금을 산출하시오. 네. 그리고 매실 1주당 가입 가격을 5만 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소수점 조건 있고요. 일단 문제를 먼저 풀어보죠. 뭐. 여러분들 별 얘기가 없으면요. 일단 계약 당시를 구하는 거예요. 계약 시점의 가입 금액, 시점의 보험료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실제 결과 주수가 줄었다거나 감액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감액 후에 보험 가입 금액, 감액 후에 보험료, 또 차액 보험료 이런 걸 구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 감액 후 보험 가입 금액을 산출하시오. 그럼 그냥 바로 이걸 구하면 되겠죠. 그런데 그런 말이 없다면 계약 시점 먼저 그리고 나서 감액에 관한 봤더니 당연히 이런 경우는 두 번째 문제에서 감액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네. 나무특약의 가입 금액은 뭐 간단하죠. 실제 결과 주수 곱하기 주당 가입 금액이에요. 주당 가입 가격. 예전에는 주당 가입 가격이 다 업무 방법서 시절에는 제시가 돼 있었는데 농구먼 이론서로 되면서 다 빠졌죠. 네, 이렇게 제시가 될 겁니다. 실제 결과 주수 가입했을 때는 200주가 실제 결과 주수였단 얘기예요. 인수를 잘못했다는 얘기겠죠. 네, 나중에 180주로 조정된 거 보면 인수 단계에서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가입 주수, 실제 결과 주수, 나중에 논밭작물에 가셔서 가입 면적, 실제 경작 면적, 별 얘기가 없다면 같은 거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난다면 다를 수도 있는 거겠죠. 네. 별 얘기가 없다면 같은 거다. 일단 가입 당시 가입 금액 200주. 가입 당시에는 이게 실제 결과 주수였어요. 주당 5만 원에 1,000만 원이겠네요. 네. 뭐 1번 문제는 이미 해결됐죠. 보험 가입 금액 1,000만 원. 자, 두 번째 문제 어떻게 되죠? 단어는 꼭 이 단위 꼭 쓰셔야 됩니다. 마지막에 실제 시험에서 답안지에도 조건이 이렇게 써 있어요. 단위 쓰라고. 보험 가입 금액에 즉 나무특약 보험 가입 금액의 감액 여부와 감액해야 하는지 만약에 해야 한다면 그 이유를 쓰고 감액 후에 보험 가입 금액을 산출하래요. 여러분들 적중할 때 제가 보험 가입 금액 감액 1, 2, 3 말씀드린 거 기억나세요? 1번과 2번은 적과전 종합위험 보장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1번 기억나시죠? 적과후 착과량이 적과전 무사고임에도 적과후 착과량이 평년 착과량보다 적은 경우. 두 번째, 가입 수확량이 보험에 가입한 가입 수확량이 적과후 착과수 조사 이후 산출된 기준 수확량을 초과하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가 나무특약에 관한 거였어요. 보험에 가입한 결과 주수. 그러니까 가입 당시에도 실제 결과 주수예요. 근데 최종 실제 결과 주수를 초과하는 경우 보험 가입 금액을 감액한다 돼 있어요. 세 번째 문제예요. 즉 보험 가입 금액 감액에 관한 거는요. 문제를 적중해서
내기가 쉽겠지만 여기는 1번과 2번은 주계약에 관한 거잖아요. 그쵸? 쉽겠지만 이렇게 나무특약 같은 경우 충분히 어느 보장 방식에서든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종합 과수든 적중이든 아니면 과실이든 네, 나무특약에 가입 가능한 게 과실에도 있죠. 무화과하고 감귤이 있죠. 네. 종합위험 보장 과수 또 종합위험 또 수학전 종합위험 과실 인수제한 목적물 한번 살펴볼게요. 23년도에 새로 들어온 것들도 좀 있고요. 네. 일단 나무 수령은 뭐 기본적인 거죠. 네. 적종에서도 했지만 식재된 해가 1년이다. 묘목이 몇 년생 이거 아무 상관없어요. 오케이. 한번 암기 한번 해볼까요? 네. 2 복분자 3 포복참 5D 5D까지 하셔야 돼요. 왜냐면 오미자는 같은 오지만 3년 미만이 아니라 우리 지금 다 미만 하거든요. 미만 다 미만인데 유일하게 오미자만 이상이에요. 이상. 3년 삭발 3년 식묘 4년 이상. 그러니까 여기 5D까지 하셔야 되고요. 잠시 후에 살펴보고 그다음에 4대감 유무 4대강이 아니라 4대감 유무. 그런데 여기서도 조금 달라지죠. 감귤의 경우에 만감류를 고적갱신했다면 즉 가지 윗부분에다가 접목을 했다면 그때는 2년이더라. 또 무화과는 나무특약에 가입한 경우 상한이 다 있죠. 4년에서 9년 이내의 나무만 가입 가능하다. 이렇게 농작물 재해 보면 미만, 초과, 또 이상, 이하, 뭐 이내 좀 이렇게 내용이 용어가 불분명한 경우들이 좀 있어요. 네. 어쨌든 넘어가고요. 5 밤매살, 5밤매살, 6 자두, 6자, 7 차. 뭐 차는 밭작물이지만 나무 수령이 유일하게 있죠. 그다음에 8 호두.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건 다 암기하고 계셨을 것이고 하나씩 살펴보면 복분자는 2년 미만이면 인수 제한이에요. 즉 1년만 인수 제한이라는 거죠. 1년생. 2년부터는 가입 가능해요. 그런데 1년 이하 해놓고 즉 2년 미만 같은 말이죠. 해놓고 뒤에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1년 이상의 포기로만 구성 시 인수 제한. 여기서 이거예요. 포기로만? 그럼 예를 들어서 3년생하고 11년생 같이 있으면 이건 인수 가능하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1년생하고 그 다음에 11년생하고 이렇게 두 개만 구성되면 인수가 안 된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1년생만으로 11년생만으로 네, 의문점이 많아요. 불분명합니다. 뭐 우리는 뭐 그냥 이렇게나 암기하셔야죠. 뭐 어쨌든 1년은 안 된다. 그리고 11년 이상 이건 조건에서 명확하게 제시가 되겠죠. 네, 인수해라, 제외해라. 문명에서 암시가 돼야 됩니다. 3포복참 5D 암기하시고 오미자 같은 경우는 삭벌 3년 이상, 식묘 4년 이상, 삭벌 나무를 아주 바닥 부분까지 아주 바싹 잘라버리는 걸 삭벌이라고 해요. 새로 식묘해서 재배해서 수확을 하는 것보다 그냥 바싹 잘라버려서 새로 나는 가지에서 수확하는 것이 수확량이 좋대요. 증대한대요. 삭벌갱신을 많이 하나 봐요. 당연히 식묘에서 마이너스 1년 되겠죠. 왜요? 일단 그러니까 식묘가 플러스 1년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기준을 하나 두세요. 식묘해서 1년은 자라야 그 다음에 뭐 나무 밑동을 자르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삭벌이 마이너스 1년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감귤, 온주밀감, 만감류는 그냥 4대감 유무에 들어가는데 만감류 고점만. 자, 나무특약, 무화과도 마찬가지예요. 4년 미만이면 인수 제한인데 여기는 나무 손해보장 특약의 경우에는 이거는 좀 주계약이잖아요. 과실 손해보장은 무화과 나무가 4년 미만이면 인수 제한인데 무화과 나무 특약에 가입할 때는 4년에서 9년 이내? 4년 포함? 9년 포함? 아니면 포함하지 않고? 이것도 불분명해요. 네. 지금 문맥상으로는 이내니까 4년 포함, 9년 포함, 즉 4, 5, 6, 7, 8, 9까지만 인수 가능하다는 것 같은데 나무특약은 네. 하지만 이상, 초과, 이하, 미만, 초과 불분명합니다. 네. 5년 미만, 5반매살, 6자, 7차, 8호 이건 암기하시고요. 자, 두 번째, 품종에 관한 인수 제한이 들어왔는데 몇 가지가 23년도에 추가됐어요. 요거 무화과 나무특약도 예전에 있다가 없어졌다가 다시 들어온 거예요. 일단 자두, 귀향만 있었죠? 귀향 품종 인수 제한. 그런데 요거 서양자두 푸른 및 플럼코트 23년도에 추가됐어요. 요거 재배하면 인수 제한이다. 자, 대추, 사과 대추류 인수 제한인데 단 예전에는 여기까지만 있었죠. 네, 가입 가능 지역에서 재배하면 인수 가능. 그런데 23년도에 요거 가입 가능 지역과 각각의 품종, 인수 제한인 요거는 인수가 가능하다 하는 품종이 들어왔어요. 즉 사과 대추류는 인수 제한이지만 부여에서 재배하는 황실 품종은 인수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청양에서 재배하는 천황, 영광에서 재배하는 대능은 인수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리고 OD 뭐 이거 있었던 얘기고요. 그다음에 감귤, 실험용 기타 품종 이것도 있었던 거고요. 이 외에 다른 인수 제한이 뭐가 있을까요? 새로 추가된 게 예전에 있었지만 농구먼 이론서에 없었다가 들어온 내용은 일단 OD하고 복분자, 과실손해보장에 이 친구들은 시설 재배 안 되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과수는 다 노지 재배예요. 당연히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조방 재배가 안 된다. 인수 제한이다. 시설 재배도 인수 제한, 조방 재배도 인수 제한. 조방 재배 특별한 노력 기울이지 않고 그냥 심어놓고 알아서 잘하라 하는 거. 이거 보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조방 재배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들어왔던 게 해당되는 품목이 밤, 호두, 살구, 밤호살, 종합과수에서는 그리고 복오감무, 즉 과실 내품목 여기에 뭐가 들어왔냐면요. 지금 요거 추가 하나 더 알아놓으시고 두 번째 알아놓으셔야 될 게 정상적인 결실이 가능하지 않은 과수원은 인수 제한이다. 요거 들어왔어요. 즉 정상적인 결실에 영향이 있는 과수원. 그런데 요거 예전에 있었던 표현인데 뭐가 추가됐냐면 보험 가입 이전에 자연재해 및 즉 가입 이전에 자연재해 또는 이게 들어온 거예요. 접붙임, 즉 갱신, 접붙임 등으로 접붙이면은 여기도 지금 만감료 고접 2년 미만이면 인수제한 이런 거 있지만 일정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험 가입 이전에 자연재해 또는 접붙임 등으로 당해년도 가입 당해년도 정상적인 결실에 영향이 있다. 그럼 인수제한. 근데 이 표현은 사실 다른 품목에도 다 적용돼요. 그런데 23년도 농구먼 이론서에 밤호두 살구와 보고간무에만 이게 추가됐어요. 우리 인수제한 이 정도는 알아놓자고요. 네. 자, 다음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문제. 다음 조건을 참조해서 물음에 답하시오. 1번 매실 아까 그 나무손해보장 특약 문제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네. 뭐 요율이 나와 있네요. 각종 요율. 당연히 보험료 문제겠죠. 정부 지원율, 계약자 부담 보험료 묻겠구나. 그렇죠? 미경과 비율, 차액 보험료인가, 환급 보험료인가? 일단 한번 보죠, 뭐. 문제 1번 계약자 부담 보험료를 구하세요. 많은 보험료 중에 계약자 부담 보험료 구하래요. 뭐 보험료가 많냐고요? 일단 한번 볼게요. 네. 두 번째 가입금액 감액에 따른 차익 보험료를 구하세요. 여러분 이 두 개는 그냥 세트예요. 네. 우리 보험 가입금액에 일정 퍼센트 보험료율이라는 퍼센트를 곱한 게 보험료잖아요. 그럼 가입금액이 감액됐으니까 이 결과값인 보험료도 감액되겠죠? 차액이 생기잖아요.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오케이. 자, 나무손해보장 특약이었으니까 1번이 우리 나무손해보장 특별약관의 보험료 산정식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되죠? 특별약관 보험 가입 금액 나무특약 보험 가입 금액 지역별 특별약관 영업요율 보험료율이죠. 예, 요율 곱하기 1 플러스 마이너스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나무특약 보험료는 여기서 끝이에요. 뒤에부터 안 붙어요. 네. 만약에 신규 가입 과수원이다. 손해율 데이터를 뽑는 5년간 뭐가 없어요. 과거 5년 동안의 데이터가 없잖아요. 그러면 가입 금액하고 영업요율에서 끝나게 되겠죠. 자, 하나씩 해봅시다. 계약자 부담 보험료를 구하세요. 아까 제가 많은 보험료 중에 많은 보험료 구성 한번 볼게요. 영업보험료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구성되죠. 자, 이것을 보험료가 아닌 보험료율로 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이 문제 보면 지금 영업요율, 영업보험료율이 10%래요. 근데 그 중에 영업요율의 80%가 순보험료율이래요. 10의 80%, 즉 8%가 순보험료율이에요. 부가보험료율은요? 2%죠. 문제 없어도 2%. 자, 여기에서 만약에 문제가 우리 계약자 부담 보험료 익숙한데 문제가 갑자기 순보험료를 구하세요. 부가보험료를 구하세요. 당황하실 거 없다는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 가입금액이 1,000만 원 곱하기 그냥 보험료를 구하세요. 0.1 지금 이 조건이라면 곱하기 뒤에 뭐 따라오는 것들 그냥 보험료예요. 영업보험료. 순보험료를 구하세요. 그럼 1,000만 원 곱하기 0.1 근데 그 중에 80%래잖아요. 0.8 10%에 80%래잖아요. 아니면 얘를 여기에 8% 우리가 한 것처럼 그냥 곱하기 0.08 해도 상관이 없죠. 뒤에 따라오는 것들 순보험료. 부가보험료를 구하세요. 1,000만 원 부가보험료 어떻게 구해? 또 당황하시면 안 되고 곱하기 10%에 80이 순이니까 20이 부가구나. 20% 10%에 20% 아니면 여기서처럼 그냥 0.02 똑같은 거잖아요. 뒤에 따라오는 것들.
부가보험료, 영업보험료, 순보험료, 부가보험료, 그리고 계약자부담보험료, 여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계약자부담보험료. 원래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 중에 부가보험료는 100% 정부에서 지원하니까 계약자랑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면 계약자는 결국 순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정부가 또 지자체가 일정 비율을 지원해요. 계약자는 요만큼 내는 거죠. 지금 2번이 아까 순보험료였죠? 2번. 10% 중에 80%, 즉 8%가 순보험료였어요. 그럼 이 순보험료에서 계약자부담보험료는 4번 계약자부담보험료는 순보험료에서 이퀄이 아니죠. 이거 좀 지울게요, 여러분. 계약자부담보험료 순보험료에서 뭘 빼는 거죠? 마이너스 지원보험료. 정부 지자체에 다 있으면 다, 없으면 뭐 있는 것만, 정부 지원료만 있겠죠. 네, 이게 계약자부담보험료죠. 뭐. 계약자부담보험료. 이렇게 해도 되고 우리 다른 식으로 한번 여기서는 풀어볼게요. 계약자부담보험료 어떻게 되죠? 아까 이건 가입 당시 계약자부담보험료죠. 네, 감액된 기준으로 하라는 얘기가 없잖아요. 어떻게 하냐고요? 여기 차액보험료를 구하세요. 여기서 나오겠죠. 감액된 보험 가입 금액을 기준으로 한 계약자부담보험료는 여기서 나올 거예요. 네, 이건 지금 별말이 없으면 가입 당시, 계약 당시. 자, 그럼 1,000만 원. 아까 200주 500만 원, 5만 원씩 1,000만 원 곱하기 지역별 특별약관 영업료율 10% 곱하기, 그렇죠, 순보험료율 10에 80%, 즉 8% 이렇게 해서 곱하기 1 플러스 마이너스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마이너스 0.1, 이게 순보험료잖아요. 지금 2번 요거 가입금액 영업료율 순보험료율, 즉 그냥 8% 해도 되고요.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 이게 순보험료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원래 이만큼, 즉 여기부터 여기까지 100%를 내야 하는 건데 곱하기 1 지원율 빼는 거잖아요. 지금 지자체는 안 나와 있으니까 0.5 지자체 지원율, 정부 지원율. 그럼 이게 계약자부담보험료죠. 뭐. 가입 당시에 계약자부담보험료. 이렇게 하나. 이렇게 계산된, 여기서 여기까지 계산된 순보험료를 계산하고 지원보험료 따로 계산해서 빼나. 같은 값 나오는 거죠. 같은 값. 네. 됐죠? 네, 그럼 조금 깨끗하게 하고 이번에는 감액에 따른 차익보험료 한번 구해볼게요. 차익보험료. 우리 적중에서만 했었죠. 네. 근데 감액이 있으면 차익보험료가 나오니까 꼭 적중에서만 출제되라는 그런 건 없어요. 네. 일단 보험 가입 금액 감액 어떻게 되죠? 감액 아까 1,000만 원인데 900만 원으로 감액이 됐어요. 그럼 먼저 감액 비율 구하는 거예요. 차익보험료는 감액 비율 먼저. 감액 비율 1,000만 원 10% 감액됐네요. 두 번째, 이제 차익보험료를 구해야 되겠죠? 그런데 차익보험료를 계약자한테 돌려주는 거죠? 그럼 계약자가 낸 거에서 돌려주는 거예요. 낸 거, 계약자가 낸 거. 그러니까 여기 계약자 부담보험료. 가입 당시 계약자가 얼마 냈니? 그러니까 얼마 돌려줘야 되니? 이거잖아요. 그쵸? 요 계약자 부담보험료 다 하시면은 36만 원이 나와요. 아까 쓴 식대로 하시면. 좀 이따 답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 이 36만 원 중에서 이걸 다 돌려줘요? 36만 원을? 아니죠. 감액된 만큼만. 보험 가입 금액이 10% 감액됐으니까 보험료도 10%. 감액 비율을 그래서 구하는 거예요. 자, 얘 이름이 뭐라고요? 감액분 계약자 부담 보험료. 감액분 우리 적중해서 했었잖아요. 감액분 계약자 부담 보험료. 36만 원을 가입 당시에 계약자가 냈지만 보험 가입 금액이 10% 감액됐으니까 보험료도 그만큼. 그럼 이거 다 돌려줘요? 그러면 좋겠지만 지금까지는 보장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기간, 그래서 이게 나온 거예요. 앞으로 남은 기간을 그 비율로 했을 때 감액 그 시점에 미경과 비율, 감액 시점에 미경과 비율. 적중해서 감액 미경과 비율하고 같은 원리예요. 네, 이게 차익보험료예요. 계약자한테 돌려줘야 되는 차익보험료. 됐죠? 자, 그럼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계약자 부담보험료를 구하세요. 특별약관 가입금액, 가입 당시 가입금액이죠. 네, 특별약관 영업료율, 그 중에 순보험료율이 80%. 여러분 익숙해지시면 그냥 바로 0.08 나올 거예요. 네. 그리고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여기까지인데, 즉 순보험료를 곱했으니까 이게 순보험료죠. 여기까지가 순보험료. 100%가 원래 내야 하는데 계약자가 부가보험료 빼고, 하지만 지원보험률 50%를 빼고 36만 원이 계약자가 내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총 지원보험료는 얼마예요? 지원보험료. 이거 기출됐었어요. 지원보험료. 그러니까 함정 있어요, 여러분. 총 지원보험료. 정부에서 지원하는 거.
50% 지원했으니까 나머지 50%겠네요. 맞아요. 36만 원. 근데 여기서 끝나면 돼요? 안 되죠. 왜요? 정부는 순보험료 중에 50%를 지원해 준 거예요. 아까 우리 구성했었잖아요. 영업보험료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 근데 그중에 순보험료에 50%를 정부나 지자체가, 지금 지자체 없으니까 지원해 준 거예요. 정부가. 또 뭐가 있어요? 지금 여기 36만 원은 요것만 구한 거예요. 요것만. 나머지 부가보험료 있잖아요. 100%. 부가보험료 100%도 지원보험료에 써야죠. 이게 함정인 거예요. 이게. 부가보험료 어떻게 구하냐고요? 우리 아까 했었잖아요. 괜히 한 거 아니잖아요. 아까 한 거 어떻게 돼요? 1000 곱하기 0.1 곱하기 부가보험료율 0.2 10%에 20% 곱하기 1 마이너스 0.1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이게 부가보험료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여기까지 하면 20만 원에 18만 원 나오겠네요. 18만 원. 네, 18만 원. 즉 총 지원 보험료는 54만 원. 그러면 부가보험료 100% 지원보험료 나머지 계약자 부담 보험료를 더하면 영업보험료가 나오겠네요. 54만 원 더하기 계약자 부담 보험료 36만 원 하면 90만 원이네요. 이거 보험료가 90만 원인가요? 영업보험료가 90만 원이죠. 1000만 원. 1000만 원 곱하기 0.1 이게 영업보험료이잖아. 곱하기 1 마이너스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100만 원에 90% 90만 원. 이거 관계에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네. 지원보험료를 구해라. 부가보험료를 구해라. 순을 구해라. 계약자 부담을 구해라. 네. 자, 차익보험료는 감액 비율부터 구한다. 계약자가 낸 것 중에 돌려주는데 감액된 비율만큼 가입 금액이 그리고 그때까진 보장받았으니까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큼. 됐죠? 네. 자, 다음 문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인수제한에 이어서 이제 3번 문제는 포복자 1과목 스타일의 보험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포도 품목의 계약 및 조사 내용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여러분, 적종뿐만이 아니라 모든 보장 방식에서 문제 마침표까지 읽기 그리고 계약사항 조건 파악하기는 기본의 기본이에요. 이거 소홀히 하시면 결국 다시 돌아와요. 처음부터. 풀이 시간만 낭비하는 거죠. 네, 적종은 특별히 신경 쓰셔야 하는 거고요. 자, 포도. 그럼 여기서 여러분은 수입 보장이 아닌가 한번 확인 한번 하셔야 돼요. 네, 수입 보장이 아닌가. 네, 요건 지금 수확 감소 보장이라고 제가 그냥 아예 전제를 하는 거예요. 네. 계약상 실제 결과 주수가 500주. 평년 수확량이 2000kg. 이 과수원은 올해 2000kg의 수확이 기대가 되네요. 네. 그럼 주당 얼마예요? 주당 2000 나누기 500 하니까 주당 40kg이 기대가 되죠. 올해 수확량이. 자, 주당 평년 수확량 어디 쓰이죠? 우리 이거 적중에서도 이거 한 다음에 어디 쓰이죠? 했었잖아요. 적중에서 어디 쓰였죠? 적중에서는? 그렇죠. 미보상 감수량 계산할 때 쓰였잖아요. 미보상 감수량? 착과 감소가 실수 곱하기 미보상 비율 더하기 미보상 주수 곱하기 그렇죠. 여기 쓰였잖아요. 여기. 주당 평년 착과량 그때는. 이거죠. 하지만 적종을 제외하고 미보상 감수량이 이게 적용되는 건 없어요. 나머지 수확감소 보장은 어떻게 됐었죠? 우리 완기초에서 했었는데 수확감소 보장의 미보상 감수량은 네. 올해 이만큼이 기대됐는데 사고 발생해서 수확량 조사했더니 이만큼이에요. 1000kg이 기대됐는데 사고 발생해서 조사했더니 700kg이에요. 300 감소했죠. 수확 감소. 그 중에 300을 원래 보상해야 하지만 10%는 미보상 비율이에요. 이게 미보상 감수량이잖아요. 그럼 얘 어디 있어요? 이 적중에서는 여기 쓰였는데 이 40kg 기대되는 주당 평년 수확량은 그렇죠. 지금 포도죠. 포복자의 수확 전 착과량에 쓰이죠. 자, 포복자 보험금 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 피해율 어떻게 되죠? 피해율 평년 수확량 마이너스 수확량. 미보상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있다면 수확 감소량에서 빼줘야 되는 거죠. 수확 감소량이 아닌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기준이 되는 평. 요거 괄호를 이렇게 묶으면 계약자 거 이렇게도 생각하셔야 되고. 네. 자, 그러면 수확량 어떻게 되죠? 포복자의 수확량. 포복자의 수확량은 수확 직전에 이 과수원에 있는 착과량. 이 과수원은 최초 품종 수확기 직전에 조사를 했더니 700kg이 착과돼 있어요. 예를 들어 아무 사고 없으면 700kg이 곧 수확량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사고가 발생해서 200kg의 감수량이 생겼어요. 수확 전 착과량 마이너스 개시 후 감수량. 이게 수확량이잖아요.
자, 이 수학전 착과량 이 위에다 한번 써볼게요. 수학전 착과량. 원래는 적종과 더불어서 우리 과수에서의 기본적인 조사, 의무조사 했었어요. 조사 대상 주수. 여기 지금 과수원은 조사 대상 주수가 100주네. 예를 들어 주당 몇 개씩 지금 달려있네. 주당 착과수. 네, 표본주 뽑아 조사하죠. 과중 곱하면 여기서 끝이어야 돼요. 그렇죠? 과중까지 곱하면. 그런데 사고 발생했잖아요. 보험금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회사는 미보상 주수가 있어요. 이거는 회사는 신경 안 써요. 이건 계약자가 주당 기대됐던 수확량만큼 수확하는 걸로 간주할게요. 원래 실제 수확전 착과량은 이거죠. 이만큼 달려있어요. 곱하기 과중까지. 하지만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네요. 피해율 산출해야 되네요. 수확량 계산해야 되네요. 그때는 미보상, 보상하는 손해 이외의 원인으로 수확량 착과량이 현저히 감소한 거니까 회사는 이거는 조사도 안 해요. 그냥 주당 기대됐던 것만큼, 주당 기대됐던 거 40kg만큼, 즉 피해가 없는 걸로 간주해서 기대됐던 것만큼 피해가 없는 거잖아요. 이걸 피해가 없는 거. 계약자가 가져가는 걸로 할게요. 왜 착과량이 계약자가 가져가는 거냐고요? 여기서 했잖아요. 원래 이 다음에 아무 사고가 없으면 이게 곧 수확량이에요. 그런데 감수량이 있으면 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늘어났다? 이만큼 계약자가 가져가는 걸로 할게요. 됐죠? 여기에 옵니다. 여기에. 지금 중요한 건 이거에 여기서 시작됐는데 적종하고 달라요. 주당 평년 착과량. 여기는 주당 평년 수확량. 위치가 달라요. 네. 뭐 하다 여기까지 왔죠? 네, 일단 가입 가격 볼까요? 보험 가입 금액 대신에 가입 가격이 나왔네요. 평년 수확량이 100% 가입. 평년 착과량은 무조건 100% 가입인데 평년 수확량은 50에서 100% 사이에서 계약자가 10% 단위로 선택할 수 있다. 그러면 보험 가입 금액 얼마 돼요? 800만 원 나오겠네요. 그쵸? 800만 원. 자기 부담 비율이 20%니까 그러면 88이 64. 최대 지급 보험금의 한도는 640만 원. 800 곱하기 1-0.2. 네. 비가림 시설. 그쵸? 포도, 대추, 참다래, 비가림 과수죠. 비가림 시설 면적까지 있어요. 비가림 시설 보험금도 물어볼 건가 봐요. 비가림 시설 화재 위험 보장 특약 가입했네요. 가입 특약에. 화재는 특약으로. 시설은 그쵸? 자연재해, 조수해는 보통 약관에서 화재는 특약으로. 즉 화재는 자기부담금 차감 안 한다. 오케이. 다른 특약 봤더니 가입할 거 다 했어요. 나무 손해보장,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 어떤 분이 이렇게 하니까 아니죠. 여기 농작물 부보장, 시설 부보장 가입 안 했잖아요. 여러분 물론 비가림 시설, 그러니까 비가림 과수, 포도, 대추, 참다래에서 특별약관의 종류 중에 좀 특이하지만 농작물 부보장, 시설 부보장이 있어요. 비가림 시설 부보장. 이거는 선택이 아니고 나 그냥 농작물만 가입할게요. 그러면 당연히 시설은 보장 안 한다. 나 시설만 가입할게요. 그럼 당연히 농작물은 보장 안 한다. 그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뭐 그걸 가입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런 특약이 있더라. 네. 자,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 특약 가입 조건을 충족했대요. 지금 농금원 이런 소리 안 나왔지만 추가 보장 특약은요. 일정한 과거 가입 이력이 있어야 돼요. 네. 아무리 보험료를 더 낸다 그래도 추가적으로 보장해주는 좋은 거잖아요. 과거 가입 이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일단 수확감소 보장이니까 수확감소 보험금, 추가 보장 보험금, 나무 손해보장 보험금, 비가림 시설에 있으니까 4가지 보험금이 나올 수 있겠네요. 화재니까 이것도 신경 쓰시고. 오케이. 여기까지 일단 조건 파악을 했고요. 다음 문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조사를 했더니 화재 손해 역시 화재 특약 가입했죠. 자기 부담금 없죠. 화재에 의해서 과실도 손해를 봤고요. 시설, 나무 다 피해가 있었네요. 오케이. 1과목 스타일이죠. 2과목이라면 수확량을 구해서 보험금 산정하는 거지만 1과목은 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원리를 물어보는 거. 그리고 비가림 시설 1과목은 손해액 다 주어져요. 2과목이라면 이걸 구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고사, 백주. 일단 하나씩 구해보죠. 수확감소 보험금을 산출하세요. 너무 쉽죠 뭐. 수확감소 보험금 어떻게 되죠? 아까 평년이 2000이었잖아요. 근데 수확량 사고 나서 조사했더니 1500. 위보상 있나요? 위보상 비율이 있네요. 위보상 비율. 2000 곱하기 1500에 즉 500kg이죠. 곱하기 0.1 또는 2000 마이너스 1500 곱하기 0.1. 여러분 제가 지금 미보상 감수량 했는데 평 마이너스 수 곱하기 0.1 또는 수학 감소 곱하기 0.1 같은 값이죠. 근데 어떤 분들은 나중에 복분자 쪽 가시면 수학 감소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 막 헷갈려 하세요.
기타 과수에서도 이렇게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위보상 감수량 공식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새로운 공식이라 생각하세요. 같은 거예요. 네. 오케이. 위보상 감수량 50kg 나오겠네요. 50. 그러면 P의 U를 구해야 되니까 나누기 2000 평년 수확량으로 나누면 네. 이렇게 되면은 뭐 이건 뭐 다 구한 거나 마찬가지겠죠, 지금. 네. P율이 얼마 나오죠? 22.5% 나오네요. 22.5%. 그럼 보험 가입 금액 아까 구했죠? 800만 원. 값이자니까. 네. 곱하기 0.225에 자기 부담 비율이 0.2였죠. 네. 20% 차감하면 보험금은 20만 원 나옵니다. 한번 계산해 보세요. 네. 이따 답 한번 보고요. 원 쓰셔야 되고. 네. 단위는 여기 다 쓸 필요는 없지만 최종은 쓰셔야 돼요. 최종은. 오케이. 두 번째, 비가림시설보험금을 산출하세요. 비가림시설보험금 어떻게 되죠? 비가림시설은 손해액에서 자기부담 뺀 것을 가입금액 한도로죠. 비손자가. 공식 아무리 시설이라 그래도 헷갈리지 않기 위해선 이렇게 암기하셔야 돼요. 비손자가. 자, 이렇게 목적물 보험금에 만약에 추가 비용 손해 잔손대잔기가 있다면 더해주는 거죠. 네. 지금 여긴 추가 비용까지는 1과목에선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비손자가만. 손해액 얼마예요? 500만 원. 자, 자기부담금 구하면 되겠네요. 피복제 단독 손해예요. 지금 구조체 손해액이 없잖아요. 피복제 단독 손해액은 자기부담금이 어떻게 된다? 최저 1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 구조체 피복제 같이 사고 나면은 30만 원에서 100만 원이 되겠죠. 네. 요거는 요 X는 당연히 여러분 손해액이 10%죠. 네. 그러면 500만 원에 10% 50만 원인가요? 요거 한도 30만 원 차감해야 되겠죠. 네. 비손자 그다음에 가입금액. 그래서 가입금액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최대 시설비. 가입비를 최대 가입했고 시설비가 제곱미터당 18,000원이다. 보험금. 그럼 가입금액 구해야죠. 가입금액 아까 비가림시설 면적이 1000제곱미터였어요. 제곱미터당 18,000원. 그런데 비가림시설은 가입금액을 선정해놓고 80%에서 130%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결정하죠. 최소 80%에서 최대 130% 내. 그쵸? 여기 가입비율 최대가 그거예요. 이거 기출됐던 부분이에요. 비가림시설 가입금액. 대추로 문제가 출제됐었죠. 네, 대추 비가림시설. 여긴 최대니까 1.3. 됐죠? 이게 비가림시설 최대 보험 가입금액이에요. 이거 계산하시면은 얼마가 나오냐면 지금 한번 다 해보세요. 2,340만 원이 나와요. 2,340만 원. 여기 2,340만 원. 이 중에 작은 거. 여기 제가 빼버렸네요. 최소가. 즉 가입금액 한도로 가입금액을 넘어설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둘 중에 작은 거. 그러면 비가림시설 보험금은 어떻게 되죠? 비가림시설 보험금. 제가 착각했네요. 요거 화재 손해. 제가 지금 봤네요. 화재 손해. 자기부담금 없죠? 덕분에 이거 우리 한도까지 하긴 했는데 어쨌든 이 문제는 화재니까 자기부담금 없어요. 그러면 가입금액을 한 대로 자기부담금 0 차감하면 보험금은 500만 원 나오겠네요. 500만 원. 자, 됐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나무 손해보장보험금을 산출하세요. 나무. 보험 가입금액 어떻게 했죠? 아까 실제 500주였어요. 주당 가입 가격 4만 원. 그럼 2천만 원 나오겠네요. 그쵸? 나무 손해보장의 가입 금액이 2천만 원이에요. 피해율 나오면 되죠? 화재로 인해서 고사 100주. 그럼 피해율은 고사 주수 나누기 실제 결과 주수 20%네요. 다 나왔네요. 뭐 2천만 원 곱하기 0.2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은 항상 5%. 다 나왔죠. 나무 손해보장 보험금. 자, 마지막에 수확량 감소 추가 부장 보험금. 수확량 감소 추가 부장 보험금은요, 여러분 가능한 게 일단 뭐가 있죠? 품목, 포도, 복숭아 있죠? 복숭아. 감귤은 과실 손해 추가 부장이에요. 네, 여긴 지금 수확 감소 부장하니까. 과거와 달리 2022년도 8회 시험부터 이 복숭아의 경우 피해율이 달랐었잖아요. 주계약 피해율은 평수 미보상 있으면 빼주고, 만약에 세균 구멍병에 의한 병충해 감소량이 있었다면 병충해 감소량은 보상하는 손해니까 수확 감소량에 추가해주고, 그쵸? 그리고 기준으로 나눠주고, 이게 주계약이었어요. 주계약 피해율. 수확 감소량의 추가 분자에. 그리고 수확량 감소 추가 부장에서는 과거에는 이 병충해 감소량은 없이 그냥 평수 미 평이었는데
2022년도 8회 시험부터 주계약 비율과 수확량함수 추가 부장의 비율이 동일해졌어요. 추가 부장에도 이거 합니다. 플러스 병충해. 네. 포도는 뭐 아예 그냥 똑같으니까 괜찮고요. 비율 자체가 똑같죠. 자, 수확량함수 추가 부장 어떻게 되죠? 가입 금액의 10%만을 지급하는데 다 지급 안 하고 피해율만큼이죠. 이 피해율이 주계약 피해율, 추가 부장 비율 동일하다는 거예요. 네. 그럼 가입 금액 10% 아까 주계약 피해율 얼마 나왔었죠? 22.5% 끝나죠. 가입 금액이 아까 800만 원이었나요? 네. 다 했습니다. 저처럼 요거 화재에서 여기 또 자기부담금 실컷 계산해서 차감하는 이런 엄청난 실수하지 마시고 근데 또 화재가 아닌 다른 게 있으면 이렇게 또 한도 요거 50만 원인데 50만 원 그대로 하면 안 되고 30만 원으로 자르셔야 된다라는 거. 네. 자, 이런 식으로 나오면 1과목에서 15점짜리 충분하죠. 자, 그럼 답 한번 볼까요? 수학감소보험금 네, 평수미 평 22.5%. 이거는 뭐 아까 우리 지급 한도 쓱 한번 스캔했었고요. 처음에. 두 번째, 비가림시설 보험금 비손자가 비가림시설 손자 요것만 주의하시고 가입금액 한도로 작은 거. 네, 오케이. 비가림시설 보험 가입금액 최소 0.8 최대 곱하기 1.3 농업용 시설물은 또 다르죠? 90에서 130%예요. 농업용 시설물은. 네. 됐습니다. 넘어가고요. 다음 나무손해보장보험금 이건 뭐 어렵지 않죠. 나무손해보장은 다 똑같습니다. 오케이. 넘어가고요. 수확량감소 추가보장보험금 주계약 비율과 동일하더라. 주계약 비율 10% 또는 보험가입 금액의 10% 그중에 주계약 비율만큼 18만 원. 이게 동일해졌다라는 거. 네. 됐습니다.